안녕하세요. 홍씨의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뉴 트레일 블레이저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RS 트림의 AWD와 파노라믹 선루프, 드라이브 어시스트, 그리고 프리미엄 팩까지 추가해서 차량 가액이 거의 3,6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RS는 이 AWD 선택을 안 했을 경우에 차량 가격이 3,099만원입니다. 그래서 반올림해갖고 한 3,1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트레일 블레이저는 과거부터 RS가 가장 잘 팔리는 트림이었습니다. 보통의 이제 동급 차량들 같은 경우는 가장 잘 팔리는 트림이 보통 풀옵이 아닐 경우가 많은데, 트레일 블레이저는 이상하게도 풀옵의 비중이 좀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동급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옵션으로 비교했을 때 트레일 블레이저가 구형부터 조금 비쌌습니다. 살짝 비쌌기 때문에 아예 트레일 블레이저를 살 바에는 풀옵으로 가자 해서 풀옵으로 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속 주행 중이고요. 이렇게 고속 주행 중에는 살짝 아까 시내 주행에서 느꼈던 것처럼 빠릿빠릿함이 조금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 1.35 터보 엔진의 힘과 또 이제 AWD를 선택했을 경우에 CVT 무단 변속기에서 자동 9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고속 한계치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쉐보레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한국 시장을 제대로 생각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바뀐 폭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구형 트레일 블레이저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내부 인테리어가 아닐까 싶어요. 외관 디자인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맨날 운전해서 타고 다니는 거면 이 실내 감성과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형 트레일 블레이저도 내부 감성이 뭐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특히나 이제 국산차들 이 실내 디자인이 진짜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국산 신차와 비교했을 경우에 약간의 시대감이 느껴져서 살짝은 아쉬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신형으로 더 뉴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적용된 많은, 특히 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요거가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쉐보레 차들 같은 경우는 보통 내비가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어차피 핸드폰을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될 만한 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핸드폰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티맵을 쓰거든요. 이 길찾기를 할 때. 그래서 조금 더 편한 게 있더라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할 때 연결 속도도 빠르고 조작성도 비교적 간편합니다. 더 뉴 트레일 블레이저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옵션들과 없어진 옵션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HUD, 이게 트레일 블레이저가 소형 SUV이긴 하지만 동급 중에서는 비교적 큰 차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전고 같은 경우는 현재 기준으로도 트레일 블레이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전고가 높다 보니까 뭐 전방 시야도 좋고 운전할 때도 편안하고 다 좋은데요. HUD가 있어서 조금은 편했거든요. 비록 컴바이너 타입이긴 하지만. 근데 신형은 아예 없어졌어요. 지금 이 풀업인데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특히 낮은 차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가 높은 차들을 탔을 때 시야가 살짝 내려가가지고 HUD가 있는 게 편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트레일 블레이저는 전고가 높은데도 HUD가 없어서 조금 시야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트랙스에도 적용된 디지털 계기판이 트레일 블레이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보통의 차들 같은 경우는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뀌더라도 RPM 게이지랑 속도 게이지랑 따로따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뭐 바늘이든 뭐든 간에. 근데 요 트레일 블레이저나 트랙스는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RPM 게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표기를 해주는데 정확히 내가 몇 RPM인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늘로도 표기를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3200rpm 이렇게 디지털 숫자로도 한 번 더 표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트랙스나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바늘로 보기 때문에 그냥 어림잡아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속도 같은 경우는 디지털 숫자로만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속도 같은 경우는 쫙 올라갔을 때 그 바늘이 막 쫙 올라가는 그 감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냥 디지털 숫자, 그냥 뭐 11, 12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표시를 해주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뭐 AWD로 전환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스포츠 모드랑 기본 모드가 있는데요. 지금 스포츠 모드를 눌렀거든요. 근데 요즘 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이 디지털 클러스터 사양일 경우에 디자인이 휙 하고 바뀝니다. 어떤 차들은 애니메이션도 보여주고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아무런 디자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이 디지털 계기판 아래에 약간 깃발 같은 모양 하나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뭔가 이 운전자 입장에서 소소한 그런 재미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의 그래픽 같은 것들도 뭐 다른 식으로 트립으로 이런 걸로 바꿀 수는 있긴 하지만 계기판 자체에 있잖아요. RPM 게이지랑 속도 게이지 이런 것들의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한국 시장에서 2020년에 출시가 됐죠. 그리고 약 3년 만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더 뉴로 페이스 리프트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1.2도 있었습니다. 1.2 터보. 그러니까 지금 트랙스에 들어가 있는 1.2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 트레일블레이저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판매율도 안 좋고 제가 3년 전에 시승기를 올렸거든요. 1.2를. 근데 여태까지 제가 타본 차 중에서 역대급으로 안 나가는 차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가속감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이게 제가 시승을 했을 때 저랑 PD님이랑 이렇게 둘이 타는데도 잘 안 나가는 거면 만약에 그래도 인승은 이제 5인승이잖아요. 기본적으로 5인을 태우고 다녔을 때에는 야 이거 장난 아니겠구나. 거의 옛날 경차급으로 정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찍 단종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가격 메리트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 트레일블레이저 1.2 터보가 LS 트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LS 기준으로 1,99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가지고 있는 가성비를 트레일블레이저 1.2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외장의 차이도 조금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35에다가 뭐 프리미어라든지 뭐 RS 이런 걸로 가면 디자인이 진짜 예뻤는데 1.2에다가 LS 그냥 깡통을 사잖아요. 그러면 진짜 디자인이 누가 봐도 이거 좀 미완성된 작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뭔가 좀 저렴한 티가 확 났습니다. 재질 같은 경우도 뭐 이런 RS라든지 기본 1.35에는 뭐 예쁜 뭐 약간 광이 나는 뭐 하이글로시 이런 걸 넣어줬다면은 1.2 LS에는 막 진짜 다이소 품질 같아 보이는 그런 플라스틱의 소재 그런 것들을 넣어주고 디자인도 오묘하게 뭔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막 쉐입을 줬다면 뭐 1.2 LS는 그냥 통으로 붙이고 아무튼 되게 이 디자인적인 차별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선택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차량에 따라서 또 이제 매핑이라든지 변속기를 뭘 쓰냐 또 변속기 로직을 얼마나 변경을 했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드라이버가 느꼈을 때 가속감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단적인 예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레일블레이저 1.2에 들어가 있는 엔진과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똑같거든요. 근데 가속감은 정말 다릅니다. 이 트레일블레이저 1.2는 진짜 안 나갔었는데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정말 잘 나갔어요. 특히 이렇게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신다 하면은 사실 뭐 이런 가속감의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정도로 경쾌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요거는 미션을 뭘 사용하는지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엔진의 매핑이라든지 아니면 변속기 로직 변화를 통해서 일반인 입장에서 느꼈을 때 가속감이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길이 뻥 뚫렸을 때는 이제 빨리빨리 가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초반 스타트감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력이 높은 차, 잘 달리는 차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실제로도 가속감이 그냥 밟자마자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 타입이라서 정말 경쾌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사람을 조금 더 태우고 시승을 했는데 가속감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에어컨을 막 풀로 틀고 짐도 싣고 오르막이었을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RS에 AWD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 외부의 소음과 반대되는 소음을 주파수로 쏴줘가지고 실내에서 느꼈을 때 조용하게 해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엔진룸에서 오는 진동과 소음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은 그냥 뭐 이렇게 항속할 때는 당연히 뭐 조용하죠. 근데 급 액셀링을 했을 경우에 시끄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 트레일블레이저는 그렇게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 것 치고는 그래도 이런 소음이 조금만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중접합 유리 같은 경우도 여기 윈드실드 앞쪽에만 있습니다. 여기 옆쪽에 창문에는 없어요. 창문은 그냥 유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숙도가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급 중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부터 노면이 조금 안 좋은 구간을 갈 겁니다. 여기가 지금 공사를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철길 같은 그런 간이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되게 시끄러운 구간이거든요. 네, 요 정도 소음이 들립니다. RS에서 AWD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18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19인치로 사이즈 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트블도 19인치가 달려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휠이 커지면은 드레스업 효과도 되고 예뻐 보이고 뭐 코너링이 탄탄해지고 뭐 신민적인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반대로 승차감에 손해가 있고 또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더 커질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임시 도로를 가고 있는 중인데요. B세그먼트에 19인치 휠을 달았는데 이 정도 소음이라면은 사실 조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추월을 할 때에도 가속감이 경쾌하기 때문에 시간텀 없이 바로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젊은 층에게 어울리는 가속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도 이게 기존 트블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19인치, 물론 이것도 옵션을 넣어야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19인치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승차감은 어느 정도 손을 봤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탔을 경우에도 구형 트블과 비교했을 때 더뉴, 신형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다리 이음새, 두둥두둥 이런 데 가고 있거든요. 소음이라든지 이런 진동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비교적 이런 충격 감쇄를 소프트하고 부드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막 다그당다그당 하고 B세그먼트 특유의 그런 딱딱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진짜 확실하게 승차감이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살짝의 오르막길을 가고 있는데요. 뭐 혼자 탔기 때문에 당연히 네, 무리 없이 경쾌하게 잘 치고 나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브레이크 담력이 뭔가 소형급 치고는 약간 좀 묵직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밀한 컨트롤 조정은 조금 더 깊이 밟아야지 작동이 되는 편인 것 같아서 이 브레이크 감도도 일반적인 현대 기아차하고 많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이 더뉴 트레일블레이저 시승 행사를 이런 온로드에서도 했었지만 갑자기 산을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탔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트레일블레이저가 뭐 SUV이긴 하지만 CUV 타입의 도심형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 진흙길을 산을 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되게 좀 불신을 했거든요. 혹시나 뭐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막상 이 트레일블레이저를 타고 막 진흙밭길도 가고 산도 타고 막 젖은 막 완전 진흙길 그런 데를 갔는데도 생각보다 좀 안정적으로 가주긴 하더라고요. 물론 오프로드 차량만큼 안정적으로 가주기는 않지만 그래서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진짜 세컨카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평일에는 데일리카 출퇴근용으로 타고 주말에는 레저용으로 아웃도어용으로도 정말 어디든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AWD 옵션을 넣으셔야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AWD 옵션이 조금 비싸요. 특히 RS 같은 경우는 이 AWD를 넣었을 경우에 19인치 휠로 바뀌기 때문에 액티브 트림보다 한 30만 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좀 요 AWD를 넣기까지는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트레일블레이저 본편 시승기 때도 오토홀드와 2열 에어벤트가 없어서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뭐 오토홀드 같은 경우는 있으면은 편안하긴 하지만 없으면은 뭐 파킹 놓고 이렇게 주차 브레이크 당기면 되거든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2열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여기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1열 시트 뒤쪽에, 그러니까 시트 바닥 쪽에 이 송풍이 될 수 있는 그런 토출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거기에 손을 대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나오나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요 에어벤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만큼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37도일 때 기온이 37도인 날 이 트레일블레이저 뒷자리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정말 더웠습니다. 그리고 시승차가 이게 썬팅이 없어가지고 조금 더 덥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썬팅이 없더라도 이 정도로 더운 적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벤트의 유무가 큽니다. 커요. 특히 뭐 혼자라든지 둘이 타고 다니실 거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패밀리카로 타시거나 아니면 뒷자리에 꼭 사람을 태워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고려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손풍기 이런 거를 뒤에다가 배치를 해놓던가, 그렇지 않다면은 좀 많이 더울 수가 있다, 뒤에 탄 사람은 더울 수가 있다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다른 브랜드의 이 송풍력보다, 지금 제가 에어컨을 1단으로 틀어놨거든요. 근데 다른 브랜드의 에어컨 한 3단 틀어놓은 이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추워요. 그래서 조금 더 내리고 싶은데 지금 1단이라서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면 에어컨이 꺼집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이 외장 색깔이 어반 옐로우예요. 요게 신형 트랙스에도 적용이 됐었던 컬러인데, 요거는 액티브라든지 RS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았을 때 옐로우 컬러긴 한데, 뭐라 그럴까, 샛노란 색깔에 약간의 살짝 탁한 블랙이 들어간 색깔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은 그렇게 예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 세비지 블루 있잖아요. 하늘색 같은 거. 그 색깔이 가장 잘 어울렸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초록빛깔이 도는 피스타치오 카키. 그 컬러도 요 트레일블레이저와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RS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토피넛 브라운이라고 있어요. 약간 홍시 색깔이랄까요? 아무튼 약간의 주황색도 아닌 황금색도 아닌 그런 펄감이 자잘한 그 컬러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차했다 출발할 때에도 뭐 텀 없이 바로바로 가줘서 너무 좋아요. 약간 오버하자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즉각 토크감을 발휘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밟았을 때 즉각 토크감이 팍팍 와가지고 흡사 디젤차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젤 같은 경우는 가솔린과 다르게 연료를 압축해가지고 폭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플러그로, 점화 플러그로 스파크를 일으켜서 폭발하는 가솔린보다 훨씬 토크감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친환경 차로 바뀌고 디젤 규제 때문에 디젤 차량이 점점 없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디젤 차가 가지고 있는 토크감 때문에 아직까지도 디젤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디젤 차처럼 정말 가속감이 시원시원하게 푹 나가주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연비는 제가 거의 200km 정도 탄 결과 실연비는 지금 12.9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내 연비하고 고속도로 연비하고 조금 갭이 크더라고요. RS 트림에 AWD를 넣고 19인치 사양일 경우에 공인 연비는 11km대가 나옵니다. 이게 공인 연비보단 아주 조금 더 잘 나오는 수준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AWD를 넣으면은 미션이 CVT에서 자동 9단으로 바뀌고, 또 이제 앞에 보면은 약간 액티브 그릴이라 해가지고 주행 중에 열리고 닫히고 해가지고 연비를 조금 높여주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외에 자잘한 이런 연비 포인트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약간의 연비 주행을 했을 경우에 리터당 12.9km면은 사실 나쁘진 않지만 또 엄청나게 잘 나오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제 이게 미션도 자동 9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제 동급 차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나라든지 셀토스 자동 8단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미션 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비 효율이 생깁니다. 근데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뭔가 연비 효율을 챙긴 것 같으면서도 드라마틱하진 않아서 그것도 약간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차들 있잖아요. 뭐 쉐보레라든지 뭐 기타 등등. 미국 차들은 다른 브랜드의 차들보다 연비가 아주 조금 덜 나오는 경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름이 막 계속 나오는 나라기 때문에 또 이제 가격이 다르잖아요. 한국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지 연비 세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지금 약간의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너를 돌았을 때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구형과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좀 더 컴포트해지고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이런 횡운동이나 코너 아니면 이런 선의 능력이 조금 더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막상 뭐 코너라든지 이런 선회를 했을 때 여전히 이 트블이 가지고 있었던 탄탄함을 여전히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수도권에 사시는 젊은 층에게 어울리는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 넓습니다. 특히 이제 전고 여기 헤드룸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차 안에서 뭐 차크닉 이런 거 하기에도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뭐 놀러 다닐 때 저는 좀 짐을 약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여행을 가면 짐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공간도 넓다 보니까 뭐 친구들하고 여행을 했을 때 뭐 친구들 캐리어도 쌓고 내 캐리어도 쌓고 뭐 장바구니 기타 등등 먹을 거 다 쌓더라도 이 공간이 넓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놀러 다니기도 좋고 데일리카로 타기에도 나쁘지도 않고 뭐 연비도 뭐 엄청 잘 나오진 않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그리고 가속감도 시원시원한 디젤차가 가지고 있는 토크감을 가솔린 엔진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출력 스트레스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가장 큰, 제가 만약에 실제로 내 돈을 주고 이 트레일블레이저를 산다 하면은 가장 걸리는 게 옵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또 약간 옵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 피로도, 내 운전 피로도를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토홀드, 물론 뭐 파킹 놓고 뭐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잡아도 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밟았을 때 정차한 거랑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랑 조금 더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좀 불편한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이게 360도 어라운드 뷰라고 해가지고 주차를 할 때 이렇게 뭐 탑뷰도 보여주고 뭐 기타 등등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후방 카메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좀 안 좋아요. 약간 뭐라 그럴까? 하두리 아세요? 하두리 캠 화질, 그런 화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지금 2023년인데 뭔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급과 비교했을 때 요즘 뭐 현대기아 차들 옵션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급과 비교했을 경우에 좀 아쉬운 옵션들이 많다, 그게 살짝 걸릴 것 같습니다.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 차는 감성으로 타는 거다. 근데 또 이제 감성만 생각하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가가지고 보스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안 넣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가 들어가고 6개가 들어가는데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면은 스피커가 하나가 추가가 돼갖고 7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 이제 현대차가 거의 보스 오디오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 스피커 이 음질을 들어본 결과 이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간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저음 베이스가 좀 더 막 둥둥 울려 퍼지는 약간의 우퍼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세팅값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같은 보스 오디오더라도 뭐 거기서도 막 이 레벨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나기가 오더니 다시 또 뭐 햇빛이 나더니 또 구름이 끼고 변화무쌍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여름 휴가를 끝나고 바로 복귀를 해가지고 살짝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